우선 현재 여전히 코스피 상방 비중을 80에서 85%까지 계속 가지고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 두 배 인버스를 활용하면서까지 85%까지 거의 최대 비중으로 늘리면서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외국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인인데 작년 11월부터죠. 외국인 등록제 폐지 후에 외국인들이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때도 빠지긴 했어도 아주 다 빠진 거 아니죠. 그동안 들어온 거에 비해서. 이걸 더 크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여기가 뭐 사상 최고의 외국인이 아니죠. 외국인은 몇 년 동안 지난 20년, 21년 동안은 또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했는데 매도하고 매도하다가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외국인은 저 위쪽에 있던 데서부터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22년 재작년이죠. 그때부터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희가 코스피를 작년 하반기에도 좀 많이 투자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응축해서 여기를 2650선입니다. 여기를 뚫느냐. 여기 나오면은 무조건 적어도 2800 내지는 기세가 살리면 3000까지도 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폐지된다는 게 11월부터 공고가 나왔고 정확히는 12월부터 폐지가 됐죠. 근데 어쨌든 외국인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11월부터다. 외국인 등록제 폐지 이후에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을까? 어떤 종목 같으십니까? 당연히 여러분 시총 상위를 많이 샀겠죠, 금액적으로.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종목 같아요? 삼성전자 제외하고 삼성전자가 당연히 1위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12월 14일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의외로 이 현대차가 이 정도. 현대차가 여러분 이 정도 금액인 거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많은 금액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도 지금 금액은 적지만 삼성전자도 근데 시총 차이를 고려한다면은 그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삼성전자보다 더 가파르게 늘었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저희들이 주력으로 투자하는 종목 중에서 지금 네 종목이 상위에 오르는, 이 얘기는 제가 이 종목들은 여러분 작년 초 그 전부터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특히나 현대차, 기아차는 장기적으로도 좋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제가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비중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적자였어도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 결국에 오르더라. 좀 안타까운 것은 LG전자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거 다음으로 제가 LG전자, 현대모비스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현대모비스는 그냥 그럭저럭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은 뭐 그럭저럭 나쁘진 않은데 LG전자가 조금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긴 한데요. 근데 아직도 나쁘진 않습니다. 보시면 LG전자가 이때가 많이 들어와서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걸 나쁘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근데 주가는 좀 나쁘죠. 21선수 깨고 좀 안 좋은데 좀 악재가 터졌죠. 미국에서 냉장고가 집단소송에 좀 걸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면은 일단 1차 손절을 제가 아마 21선 부분 여기로 정해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걸 깼으니까는 좀 일부 손절하셨을 거고, 그 다음 손절은 이제 9만 원 부분, 9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여기 요거는 이제 거의 전량 손절에 가깝게 잡으셔야 돼요.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LG전자는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무조건 아래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도 깨지게 되면은 그 아래로 가게 되는 건데 손절 정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만약에 떨어지는데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정식 투자자들은 상관없이 외국인 따라서 매수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외국인까지 빠져나간다. 그렇게 되면 적립식도 좀 뜨문뜨문 하다가 금액을 좀 줄여서 하시면 되겠죠. 현대기아차가 올해 들어서 거의 급등하다시피 했죠. 급등을 했는데 지금 외국인 들어오시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십시오. 기아차는 사상 최고가인데 현대차는 아직은 사상 최고가가 아니거든요. 좀 있으면 돌파를 할 건데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이후에 조정도 좀 클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만 더 받쳐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펌핑한 다음에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제가 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기아도 그렇긴 하지만 이게 외국인하고 기관의 쌍끌이라는 것이죠. 쌍끌입니다. 쌍끌. 그러면서 개미가 엄청나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있어요. 기아는 좀 다르구나. 기아는 지금 여기 기아거든요. 기아는 기관이 하고 외국인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현대차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 상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를 이 정도 이탈한다고 하면은 줄여야죠. 그리고 전고점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서 제가 지난번 손절 여기를 잡아드린 것 같은데 제가 손절가는 조금 더 아래에 있으니까는 당분간 홀딩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21선도 보고 나중에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나.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코스피가 2650선을 돌파한다면 그죠? 이게 여러분 이 2600선에 걸리는 게 꽤 많습니다. 조금 지난 시간에 보면은 한 요번이 네 번째 시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금 재시도를 해서 뚫어버린다면 강하게 오를 수 있고 반드시 또 외국인이 더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것은 개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걱정해서 그동안 삼성전자 그런 것 때문에 잔뜩 들어왔던 개미들이 이제 서서히 본격적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죠. 그죠? 개미들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개미들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하이닉스거든요. 하이닉스 이거 7만 원, 7만 3천 원 저점대 작년 초입니다. 개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올랐단 말이에요. 현대차는 어떻게 개미들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개미들 털어낼 때까지 좀 뭐라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기관은 좀 더 심하긴 한데 개미들을 잔뜩 꼬인 채로 올리지를 않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럴 땐 또 징하게 누르고 지지부진하게 끌고 하다가 이제 다 떨어져 나가면은 그때 올리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도 이렇죠. 그러니까 개미가 좀 많이 빠져나가는 종목을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사는 거하고 개미가 많이 빠져나가는 거 차이가 뭐냐? 이거는 기관 매수까지 동반됐다는 의미거든요. 대량으로 매도할 때는 얘네들이 같이 매수하고 그렇죠. 하이닉스도 기관이 이 하락을 주도한 게 사실은 기관이었어요. 기관이 이 하락을 일부러 만들어낸 거였고 그 다음에 기관은 들어오고 외국인은 이 기간에도 뭐 그냥 스테디 하다가 이제는 더욱더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하이닉스가 오르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뭐다? 이런 거를 길게 잘 보세요, 여러분. 결국에는 누가 이긴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하락할 때도 제가 뭐예요? 외국인을 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누가 이겨요? 기관도 아니고 개미는 반대고 결국에는 외국인이 이기는 게 여기에 생리입니다. 지금 반도체 부품주 가운데 그나마 제가 제일 실적이 양호하다고 한 동기세미캠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기관 때문입니다. 기관이 빠져나가는데 외국인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지금 사실은 동기세미캠이 개미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빠져나가다 들어온 거긴 한데 어떤 종목인가는 한미반도체처럼 이렇게 오를 반도체 부품주들이 있을 건데 얘들이 CFD든 뭐든 간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오테크닉스도 보면은 최근에 좀 외국인 이렇고 그러니까는 이게 CFD든 진짜 진성 외국인이든 간에 물론 전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애들 CFD를 많이 의심하는데 특히 중소형주 애들은 얘네들의 특징은 CFD랑 진성 외국인의 차이는 CFD는 막 사면서 급등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막 사면서 막 같이 급등할 때 이럴 때는 저는 오히려 CFD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은 오히려 긴 기간에 거쳐서 조금 뭐랄까 약간 뚝심을 보이고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외국인들도 주가를 견인할 때가 있습니다. 진성 외국인들도요. 근데 이제 반도체 부품주까지 건드리려고 하면은 너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괜찮긴 한데 근데 약간 공매도 비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솔브레인은 좀 볼게요. 외국인이 여기를 넘는지 계속 넘게 가는지 그거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DB하이텍은 제외시켜야 되지 않는가. DB하이텍 여기 깨면은 물론 제가 얘를 강력히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나마 이제 실적 중에서 예전에 이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 여기 오를 때 한번 언급드려서 이때 먹으셨던 분들이 있고 그게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왔는데 근데 얘가 약간 그 노후화된 설비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크게 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랄까요? 어쨌든 외국인은 빠져나갔다가 그래서 떨어졌다가 들어는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공매도 비중이 좀 있다는 거. 공매도가 있을 때 일부 세력이 뭔가 부실을 알고 있다거나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DB하이텍은 손절 대응을 하시라 반드시. 근데 제가 볼 때 살짝 깨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요 깨지면 무조건 추가 하락 회복되고 이평선 회복돼야 오를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붙은 거 중에 제주 반도체가 급등하고 있는데 얘들은 전형적인 CFD였을 것 같고 약간 작전이 들어가 있죠. 한미 반도체는 수혜는 맞습니다. 근데 약간 작전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봐야겠죠. 그래서 반도체라고 써진 애 중에 많이 오른 애들이 상당히 꽤 많습니다. 어버브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 초에 제가 반도체 부품주랑 디스플레이 부품주를 많이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애 올랐었고, 그죠? DBI텍은 잠깐 올라다가 다시 떨어졌고, 약간 각양각색인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올랐다가 좀 떨어졌고 하는데, 이 반도체 부품주를 잘 찾으면 또 후발 애들이 또 생길 거고, 그다음에 AI 테마가 대신에 유지가 돼야 됩니다. 엔비디아랑 미국의 필반도체가 급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별로 올라보지도 못하는데 같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중소형 반도체는요, 여러분 이 실적이라는 게 얘네들이 좀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래도록 부품주에 많이 투자해봤는데 실적의 이 편차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몇몇 종목만 실적이 괜찮아. 지금의 동진 세미케처럼 괜찮았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다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작년에 대단히 삼성전자 더불어 대다수가 다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나마 말씀드린 한양 ENG나 동진 세미캠 그런 애들은 그나마 선방했고 아주 좋은 건 아니고요. 걔네들도 오히려 한양 ENG가 좋으면 좀 더 좋죠. 한양 ENG가 근데 약간 테마성은 떨어지고 그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애들도 오히려 갑자기 다음 해에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실적을 어느 해에는 좋게 만들고 그 손실분을 다음 해에 반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습니다. 잘 걸리지도 않고요. 또 어쨌든 한양 ENG하고 동기 세미케 정도를 실적적인 측면에서 1, 2위로 말씀드렸는데 한양 ENG는 테마가 좀 약하죠. 약간 AI 테마랑은 조금 먼 클린룸 쪽이라서 반도체 부품주긴 한데 약간 AI랑은 조금 거리가 있고 오히려 이제 이때 올랐던 것은 그 초전도체 때문에 잠깐 그랬었던 거고요. 어쨌든 실적은 좋은 종목이다. 이것도 외국인 들어오는지 좀 나중에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음식료들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NC소프트는 게임주도 지금 꼬라박고 있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조금 통신은 최근에 양호하긴 하지만 통신도 좀 부품주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경동도 신흥가스나 삼천리처럼 지역가스 중에서 조금 저평가인 애들도 관심을 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주력은 아까 외국인들이 타는 종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종목 위주로 중단기를 가시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자신 있으면은 반도체 부품주 중에 잘 골라보세요. 이미 오른 애 중에 더 가는 애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발발거리던 애 중에 아래권에서 튀어오른 애 중에서는 올해 아마 한 5배 이상 가는 애도 분명히 있긴 할 건데요. 그게 우량주 쪽이 될지 아니면 우량주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도 엔비디아가 좀 주춤하는 사이에 필반도체를 견인하려면은 미국에서도 후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반도체 구성 종목을 한번 보시고 그 중에서 엔비디아의 뒤를 이어서 조금 펌핑해 줄 애들이 있는지 고평가가 아닌 종목 중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AMD나 뭐 그런 다른 마이크론이나 거의 미국 쪽은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데 잘 아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위 반도체의 질주는 엔비디아하고 이제 미국이 꺾이게 될 경우에는 급락하게 되는데 제가 왜 작년 말에 크게 비관하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의문점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자료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외국인의 공매도 금지가 이제 6월까지 아닙니까? 총선을 보고 한 걸 수도 있는데 그 6월까지가 어쩌면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외국계 기관의 허락을 받고 한 건지 그래서 이 랠리가 6월까지 폭발이 될 건지 그거는 좀 연구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근데 제가 제 자신에게도 너무 6월에 꽂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왜냐하면 그냥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독단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총선 4월을 하기 위해서 6월까지로 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개미가 어디에 폭주하느냐에 따라서 3개월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정해지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둘 건 아닌데 근데 뭐 나스닥이 좀 떨어져도 코스피를 뭐 6월까지 올릴 수는 있겠죠. 월가가 그렇게 작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번에 한 5월 내지는 6월까지 코스피가 랠리를 한다, 5월까지 코스피 랠리를 한다, 공매도 금지 기간도 그러면은 여러분도 하나의 자료로 새겨두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외국계 증권사의 사주를 받을 정도로 썩어 있다. 그렇게 해서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이 외국인 보유 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5년, 10년간으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비중으로 가고 있다면은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2020년, 21년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이때가 이제 2021년 3천선 부근 아닙니까? 코스피가 3천선이란 말이죠. 여기서 더 오를 것처럼 3,200 막 하다가 떨어졌을 때 보시면은 외국인이 쭉 빠집니다. 지금 올라온 게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도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안 돼요. 굳이 비교를 드린다면은 이게 20년, 21년도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22년 중반부터 들어온 게 한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게 한 이 정도 60에서 한 30만 정도 단위가 뒤에 더 붙을 건데요. 이 금액이라 이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요거보다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주 큰 그림상에서는 이게 무슨 그래도 그동안 외국인이 2020년 고점 찍은 후부터 이때 그 올릴 때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동안 들어온 양에 비해서는 이 랠리 때 최근까지 랠리 때 들어온 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올해 뭐 5월이든 4월이든까지 랠리를 설사하고 펼친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 또 나스닥이 꺾일 때 대비해서 또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마당에 우리가 뭐 2,800이나 아마 3,000 정도까지로 좀 올라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 동향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후에 들어온 양이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거기까지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이쪽을 0으로 잡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로 들어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코스피도 이 반등이 뭐 어디까지 나오든 간에 나중에 나스닥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질 텐데 하지만 나스닥이 아주 급락하지 않는 한 나스닥이 조금 더디 가는 동안 외국인이 등록자가 폐지돼서 어떤 검은 자금이 입성한다면 그 얘기를 제가 작년 11월, 12월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일부 종목에서 어떤 좀 랠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650선을 못 넘는다? 못 넘고 21선 깨고 하면은 그냥 어차피 저희는 기계적으로 투자 비중 줄이고 인버스 늘리고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단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너네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온 이 가파른 외국인이 의도가 뭔지 그리고 개인들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의도가 뭔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2650선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절대로 코스피를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에 2650선을 뚫게 되면은 어쩌면 마지막 불꽃이라고 하더라도 강하게 타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